우선 오늘 이 뜻깊은 자리에 제가 첫 강연을 하게 돼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고 감사함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자료는 자금 조달, 기업 공개의 높아진 문턱, 혁신만이 답이다인데 먼저 시작하기 전에 한 3가지 정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헬스케어 업종은 대표적으로 돈으로 시간을 사는 그런 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금 조달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상당 부분을 제가 최근 금융시장의 현황이라든지 자금 조달과 관련된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아마 저희 오늘 참석자분들 보면 업체분들도 계시지만 또 투자자, 그 외에 이제 언론이라든가 이런 쪽에 관심 있는 분이 많으실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업체 쪽 같은 경우에는 상장사는 현재 최근에 어떻게 제약바이오 주가 지수가 흐르는지 한번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비상장에서는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게 IPO죠. 최근의 상황이 어떤지, 그리고 자금 조달 전략은 어떻게 써야 되는지,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금 사실 몇 년 이렇게 놓고 본다라면 굉장히 지금 제약바이오 업종 지수가 안 좋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옥석을 가려야 되는지, 그 외에 이제 직간접적으로 이쪽 분야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최근의 트렌드는 뭐고, 그리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게 규제 산업이자 육성 산업입니다. 정부 정책이나 최근 트렌드가 어떤지 그런 부분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은 여기에 이제 제가 사례로 드는 기업들은 뭐 특수 관계가 있다거나 제가 미리 사놓고 공부하는 그런 게 아니라 예를 갖다가 드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저희 현앤파트너스 코리아는 2017년에 설립이 되었고요. 국내 최초로 제약바이오 업체와 금융 쪽의 가교 역할을 하면서 회사 설립 및 자금 조달, 상장 및 BD, 그리고 M&A와 회사 폐업까지, 즉 모든 라이프 사이클에 대해서 컨설팅을 해주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발표하고 있는 저는 사실은 이제 이쪽 전공은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첫 직장에서 제약바이오 리서치를 맡게 됐고, 진바이오텍과 휴온스에서 코스닥 상장 경험을 했고, 그 이후에 몇 개의 증권사에서 제약바이오 애널리스트를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서는 BNK 투자증권의 리서치 센터장을 역임을 하고 2017년에 이 회사를 창업을 했습니다. 뭐 간단한 제 자랑이라면은 애널리스트 기간 동안에 한 7년 가까운 기간 동안 베스트 애널리스트를 계속적으로 달성을 했습니다. 크게 4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금융시장 동향, 그리고 최근에 IPO 및 기술 특례 상장 제도가 몇 가지 좀 개선이 됐고 수정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아마 3번째가 또 가장 중요하겠죠. 제약바이오 혁신 성공 전략이라고 해서 전통제약, 바이오텍, 그리고 의료 기기 업체들까지 그런 부분을 제가 짚어드릴 겁니다. 마지막은 제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입니다. 국내 헬스케어 업종 금융시장 동향이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거예요. 도대체 언제 제약바이오 좋아지느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아마 4분기 정도 돼서는 아마 순환매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다소 지금보다는 숨통이 틀 거라고는 보지만, 자금 조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마 내년 상반기까지는 쉽지 않다라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예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방향에서 왼쪽 같은 경우는 코스피 대비 코스피 의약품의 이제 최근 5년간의 지수를 나타낸 거고요. 오른쪽은 코스닥, 그리고 코스닥 제약입니다. 원래 코스피 시장에서의 코스피 의약품은 경기 방어주라고 해서 거의 지수와 비슷하게 갑니다. 그러다가 2020년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업종 지수가 퀀텀 점프를 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지 SK바이오팜, 이러한 국내 빅팜들이 이제 상장이 되고 나서 이렇게 지수가 올라간 것도 있고요. 다들 아시겠지만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그런 효과가 오다가 최근에는 다시 이게 커플링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점에서 과연 코스피 의약품 지수가 코스피를 아웃폼하는 시기가 저는 빨리 오기를 바라고 있고요. 코스닥은 조금 더 드라마틱합니다. 최근 10년 동안 사실 코스닥 지수를 움직인 거는 단연코 말씀을 드리지만 제약바이오 업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의 지수와 코스닥 제약 지수가 항상 커플링을 이루어왔습니다. 물론 보시는 것처럼 코로나 때 이제 잠시
그 지수를 밑돌기도 했었죠. 이때는 워낙에 다들 공포 분위기였는데 이윽고 코로나 팬데믹이야말로 국내 제약 바이오에 오히려 투자 기회다라고 돼서 그 아웃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또 코스닥 지수를 이제 언더퍼폼하는데 가장 큰 이유는 바로 2차 전지라든지 다른 업종에서의 이런 부각이 되면서 제약 바이오가 지금 현재 쉽지는 않은 상황인데 한 4분기 정도 돼서는 그래도 순환매가 있고 최근에 2차 전지 관련된 주들이 어느 정도 주춤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이 제약 바이오의 반등을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통제약사나 신약개발사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이후에 상승을 했다가 최근에 계속 침체 길로로 가고 있는데 AI라든지 미용 장비, 예를 들면 레이저 장비겠죠. 임플란트와 같은 그러한 의료기기 쪽에 이제 부각이 되면서 사실 제가 2010년부터 제약바이오 애널리스트를 했었지만 의료기기 장비가 이 두 개의 업종을 이렇게까지 아웃폼한 거는 거의 처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실체적인 부분들을 투자자들이 많이 바라고 있고 상대적으로 코로나에 대한 그 기대감보다는 실망감이 컸기 때문에 전통 제약이나 바이오텍들이 고전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국내 레이저 업체라고 한다면 루트로닉부터 시작해서 꽤 많죠. 혼자서 저렇게 거의 백두산을 달리고 있고 나머지는 그냥 바닥을 기고 있는데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 제약바이오가 안 좋다고 하지만 제약바이오 업종 내 주도주가 바뀌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헬스케어 분야별 지수 동향이고 이제 제 뒤에 디지털 헬스케어와 관련돼서 연사분이 발표를 하시겠지만 이 중에서도 디지털 AI를 비롯해서 이쪽의 아웃폼은 어마어마합니다. 아까 전에 보았던 그런 레이저 장비나 미용 의료기기도 대단하지만 실제 이렇게 같이 서보면은 지금 최근 몇 달 동안 얼마나 우리 업종에 있어서 AI라든지 이런 쪽이 이끌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오른쪽에 이제 업체별로 놓고 본다라면은 보시는 것처럼 JLK 그리고 이따가 또 발표하실 루닛도 그렇고 뷰노도 그렇고 이쪽 부분이 엄청나게 많은 아웃폼을 하고 있다. 즉 지금 현재의 주도는 확실하게 AI 쪽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재미있는 자료입니다. 왼쪽 그림은 어떤 거냐 하면은 처음에 비상장 회사가 상장이 되었었을 때 공모가 대비 수익률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즉 점으로 되어 있는데 맨 꼭대기에 북극성 같은 업체가 하나 있네요. 네. 굳이 제가 언급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워낙에 올해 최고의 스타 종목이기 때문에 하지만 60% 이상이 오히려 기울기를 놓고 본다라면은 하단에 있습니다. 즉 공모가보다도 지금 현재 주가가 안 좋다는 얘기인 거고 이러한 현상은 현재 지금 IPO 시장이 얼마나 안 좋고 공모가 산정이라든지 그리고 상장 직전에 하는 프리 IPO나 시리즈 BC 투자가 얼마나 어렵다는 걸 알 수가 있고 또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공모가보다 저렇게 하이를 한다라면은 공모 시장에 대한 신뢰를 많이 잃게 됩니다. 빨리 업종 회복이 돼서 저러한 60-70% 하단에 있는 기업체들이 빨리 좀 회복을 했으면 좋겠고요. 보시는 것처럼 반복입니다. AI와 의료기기 외에는 모두 다 마이너스를 다 기록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자금 조달 부분에 대해서 좀 시간을 많이 할애를 한다라고 했는데 이거를 보시면은 아마 많은 생각이 드실 거예요. 코로나 때 이제 한창이었던 21년과 22년에는 무려 20조에 가까운 자금 조달이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자금 조달의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러다가 사실은 코로나 때 기대를 했던 치료제라든지 백신 그리고 기타 헬스케어와 같은 그런 성과들이 안 나타나면서 자금 절벽에 오게 됩니다. 저런 식으로 이제 갑자기 저렇게 꺾이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올해 지금 8월 달까지 불과 3조 원밖에 조달이 안 됐고 특히 또 이렇게 놓고 본다라면은 최근에 자금 조달이 굉장히 필요한 코스닥이나 코넥스 비상장 업체들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지금 힘들다라는 거를 그래프에서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CB나 BW 즉 전환사채나 주식인수권부 사채 같이 이렇게 주식형 채권 같은 경우가 조달이 잘 안 됩니다. 그러면 결국 마지막 수단은 유상증자밖에 없는데 이 또 유상증자가 결국은 또 주가를 짓누르면서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고요. 제가 지금 보기에는 앞에 다시 돌아가서 놓고 본다면 21년, 22년에 저 20조 원이 상당수가
전환사채나 즉 CB나 BW인데 아시겠지만 1, 2년이 지나면 조기 상환 청구가 나옵니다. 이러한 돈들이 지금 그대로 상환 압박으로 계속적으로 오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자금 조달 시장에서의 악순환은 좀 계속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파트입니다. 좀 어두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조금 더 밝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헬스케어 IPO 동향 및 기술 특례 상장 제도를 좀 둘러볼 텐데요. 먼저 저는 개인적으로 이 표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처음 2010년 애널리스트를 했었을 때 저희 헬스케어는 전체 비중에서 제가 반올림으로 2%인데 1.5%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 시대는 아시겠지만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이후에 차화정과 중국과 관련된 그런 업종들이 날아가기 시작을 했을 때입니다. 뭐 삼성전자 말할 거 없고요. 경기소비재, 산업재, 저 때는 아시겠지만 지금은 이제 그 포스코로 바뀐 포항제철이 시가총액 2위를 또 달리고 있고 3, 4위에 현대차나 LG화학 이렇게 산업재들이 주목을 받으면서 헬스케어는 거의 변방에 있었어요. 그런데 격세지감이죠. 13년이 지난 올해 상반기를 놓고 본다라면 당당하게 저희 헬스케어 업종은 국내 대표 5대 업종으로 속해져 있고, 물론 이 비율도 낮아졌습니다. 코로나 때는 거의 반도체, 전기전자 다음으로 저희가 잠시 2위권을 유지한 적이 있을 만큼 주목을 받았는데, 최근에는 조금 침체가 되었지만 그래도 한국의 대표적인 업종으로 상장했다. 이런 부분에 여기 계신 제약바이오 관계자분들은 충분히 자부심을 가져도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5년간 IPO 좀 업종 추이를 놓고 본다라면은 기본적으로 항상 연도별 그 헬스케어 상장 공모 금액은 적지는 않았습니다. 2015년에 한미약품의 기술 수출 이후에 지속적으로 꾸준히 상장이 되어 왔고요. 특히 20년, 21년에는 보시는 것처럼 SD바이오센스라든지 백신과 그리고 진단과 같은 코로나에 가장 직접적이고 1차적인 업체들이 상장이 되면서 돋보이기 시작을 했지만, 그 이유는 안타깝게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분석은 제가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을 드리고요. 오른쪽 그림도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언제 상장을 해야 될까? 가장 많은 질문이죠. 보통 거의 연말에 말이 이루어집니다. 연초, 연말. 그리고 보통 2분기, 3분기는 여름 휴가도 가셔야 되고, 또 이 시기에는 상장도 상장이지만 전반적으로 이미 상장한 업체들의 자금 조달이 많이 이루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상장 회사가 됐든 비상장 회사가 됐든 이런 시기는 결국은 돈이 몰리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참고를 하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연도별 기술 상장 보면은 압도적으로 바이오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한 일부 회사들의 모럴 해저드라든지 성과를 못 내면서 최근에는 바이오 쪽의 기술 특례 상장 수가 정확하게는 비중이 줄어들고 있고, 비바이오 업체가 굉장히 지금 많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비바이오라고 한다면 반도체 소부장이라든지 AI 이런 쪽이고요. 오른쪽 사업별 바이오 특례 상장 기업 추이를 보더라도 신약 개발 업체가 꾸준하게 오다가 최근에 좀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서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안타깝네요. 반면에 이제 체외 진단도 코로나 특수를 톡톡히 누렸죠. 19년, 20년, 21년까지 최근에 이제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라는 부분을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술 특례 상장 제도 개선안이고요. 내용이 많기 때문에 짧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 초격차 기술 특례 신설이 생겼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첨단 분야에 있어서 딥사이언스라든지 딥테크 이런 쪽에 있어서 충분하게 시장 평가가 있는 경우에 기술성 평가에 있어서의 가산점을 주기로 했고요. 적용 대상 두 번째가 굉장히 재미가 있습니다. 사실 저도 이제 예전에 업계에도 있어봤고 애널리스트를 했었지만 제가 분명히 초반에 말씀을 드렸죠. 이 업종은 돈으로 시간을 사야 되는데 미국처럼 자본주의가 오래되고 규모가 있는 데가 아닌 한국 같은 경우에는 한계가 있어요. 반드시 우리가 필요한 게 대기업의 지원이거든요. 그런데 대기업 혹은 중견기업에 속해져 있는 혹은 관계사나 자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 기술특례 상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완화가 되면서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삼성전자가 키워주는 혹은 국내 대기업이 키워주는 이러한 업체들이 나온다라면 빨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어 나갈 수가 있고, 이러한 기업들이 주요 주주로 있거나 함께 전략적 재원을 키워준다라면 오히려 좀 얼어붙었던 시장에 이러한 자금들도 모일 뿐만이 아니라 이 업종에 대한 신뢰도 제고가 되는데, 기술 특례 상장 적용 대상이 확대되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좀 고무적이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기술평가 심사에 있어서 보다 이제 다양성과 많은 전문가들 참여가 좀 됐었고요. 예비심장 같은 경우에도 이제 소수 몇 분이 이제 이끌던 이러한 부분이 좀 더 다양해지면서 여러 업체가 본인의 색깔과 그런 비욘드 이러한 비전 미션을 좀 더 시장에 혹은 전문가한테 어필할 수 있는 그러한 장이 되어가고 있다. 그런 부분에서 전반적으로 최근에 제도 개선안은 업체한테는 분명히 도움이 된다라고는 또 놓고 보지만, 반대로 또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더 많은 경쟁이나 이런 게 생겨서 또 하나의 도전이 될 수도 있겠다.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전에 강조했던 가장 이제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주목해야 될 파트 3입니다. 그럼 도대체 국내 제약 바이오 혁신 성공 전략, 물론 여기에 의료기기, 의료장비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우리가 봐야 되냐, 그렇게 좀 놓고 본다라면 기술은 융복합, 시장은 글로벌, 인재는 C레벨, 규제는 강화, 경쟁은 심화, 이런 것들이 아울러져서 어떤 부분을 좀 봐야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회사의 혁신이 얼마나 회사를 바꾸냐라는 것은 2015년 한미약품 사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제약 바이오 애널리스트를 한참 했던 시기인데요. 한미약품 이전과 한미약품 이후로 갈려집니다. 그리고 투자의 대상도 달라지고요. 기업을 평가하는 밸류에이션 방법도 달라지고, 또 기업을 바라보는 일반 국민들의 눈도 굉장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아시겠지만 한미약품은 그동안 축적되어 왔던 이러한 기술 집약들이 어느 순간에 이제 화산처럼 폭발이 나오면서 다양하게 라이센스 아웃, 다시 말해서 기술 수출, 이 비즈니스를 원래 없었던 건 아니지만 사실상 이제 주된 신약 바이오텍, 대한민국 신약 바이오텍의 주요 비즈니스 모델로 자리매김하는 데 큰 공헌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지금의 한미약품은 이때만큼의 주가 퍼포먼스는 아니지만 이러한 부분에서 후발주자나 저희 신약 개발 벤처기업들한테는 매우 어떻게 보면 좋은 사례이자 굉장히 좋은 큰형님 같은 또 그런 걸 했었었고요. 한 혁신이 이렇게 회사의 주가 가치를 올렸다라면은 유한양행 사례는 저희가 조금 더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계단식으로 스텝 바이 스텝이 얼마나 회사를 단단하게 만들고, 지금 제가 처음에 애널리스트를 했었을 때 유한양행의 시가총액은 8천억 정도였지만 지금 거의 6조입니다. 그 어떠한 다른 제약사의 등락도 있지만 유한양행은 항상 계단식으로 갔다는 점에서 저희가 이 전략을 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시간이 좀 제한적이라서 일단 바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전통 제약사 투자는 어떻게 해야 되고, 여기 혹은 전통 제약사에 소속된 기획이나 연구개발분들, 재무하시는 분들 어떻게 해야 되냐면 4가지 정도로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어찌됐든지 간에 특정 분야, 항암이 됐든 CNS가 됐든 어떠한 분야가 됐든 특정 분야에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가령 보령제약 같은 경우에는 카나브라는 거를 만들어서 순환기 쪽에 완전 천하 통일을 이루었거든요. 그거를 베이스로 한 캐시카우로 계속 뻗어나간다든가, 지금 조금 문제는 많기는 하지만 대용제약 같은 경우에는 나보타가 있을 거고, 이러한 식으로 한 분야의 특정 제품에 있어서의 지속 가능 경쟁력이 있어야 된다. 기본적으로 부채 비율 100% 미만을 유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제약회사가 투자도 많이 하고 그렇지만 사실 국내 이제 전통 제약사 같은 경우에는 오픈 이노베이션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무작정 벌어놓은 이익 잉여금을 모두 다 R&D에 쓰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직간접적인 반복도 있고, 일부 제약사 같은 경우에는 CVC라든지 벤처 캐피탈도 만들었기 때문에 안정적인 재무 구조 중요하고요. 두 자릿수 영업 이익률, 그리고 최근에는 오너 1세 창업기, 오너 2세의 성장기를 거치면서 여러 다양한 전공자 출신들의 오너 3세 경영이 많습니다. 그래서 중장기 성장 동력에 대해서 꼭 확인을 갖다가 하고 또 업체분들은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봅니다. 신약개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은 글로벌 의약품으로서의 성공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달려나가야 되겠죠.
미투 드럭은 이제는 의미가 없다라는 게 저희 생각이고요. 신기술 발견 그리고 신규 비즈니스 모델, 이 신규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하는 거는 아직까지 대부분의 국내 신약 바이오텍들은 한미약품이 이제 지향했고 추구해왔던 라이센스 아웃 기술 수출을 벌이지는 못하고 있는데 여러 작은 그 재무적인 활동을 통해서 미국에 있어서의 조인트벤처 설립이라든지 미국 나스닥 회사에 이제 좀 어느 정도 저평가되는 회사를 인수를 해서 직접 미국에 진출을 한다든지 이렇게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사업에 대한 분야를 확장을 함으로 인해서 파이프라인 한 개가 끝났을 때 그 다음 파이프라인으로 이어지는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안타깝게도 최근에 바이오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가 기술 특례 상장 심사에서 떨어진 가장 큰 이유가 바로 넥스트에 대한 부분도 지적을 했었거든요. 이러한 부분도 저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의료기기사입니다. 독보적, 독창적, 독자적인 지속 가능한 품목 경쟁력이 있어야 되고요. 본원 및 주력 품목 확장성, 무슨 말이냐 하면은 예를 들면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이제 치과용 관련된 소프트웨어를 시작을 했다가 임플란트 그리고 덴탈 체어 그리고 그걸 확장해 나가는 그 분야에 이러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무엇보다도 신약이나 전통 제약사하고는 달리 유통 경쟁력이 확보가 돼야 됩니다. 이러한 부분들 시대적 트렌드의 복합 기술 부분도 확보가 되는 부분도 저희가 확인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부 헬스케어 육성 방향에 대해서 시간이 짧기 때문에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이제 역대 정부들은 제약 바이오를 어떻게 정책 육성을 해야 하냐면 그 분야의 대표 기업을 선정을 해서 그 기업들의 나아가는 방향에 따라서 낙수 효과식으로 해왔는데 이번 윤석열 정권 같은 경우에는 인프라나 혹은 국가나 대기업이 들어가는 이러한 쪽으로 있어 탑다운 부분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과거에 이제 정부에서의 해왔던 헬스케어 정책들은 기업의 경영자나 투자자들이 팔로 전략을 할 수가 있는데 이번 정권 같은 경우는 다시 인프라 투자라든지 이런 대기업이 하는 그런 시스템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기업들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직접 목표를 설립을 해서 각자 도생을 해야 되고 투자자들도 많은 공부를 해야 된다. 즉 앞으로는 이러한 추세는 계속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대표 기업을 따라간다거나 이러한 쪽보다는 새로운 전략과 그 투자 전략을 세우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AI 헬스케어와 관련된 부분 계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고요. 엔비디아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이러한 쪽에서도 계속적으로 트렌드가 되어가고 있다. 국내 업체도 어느 정도 되어가고 있고 아마 내년 정도 되면은 대기업까지도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러한 부분들은 자료가 다 공개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헬스케어 업종에 대한 투자자 신뢰 회복이 필요합니다. 코로나는 많은 가능성과 기대를 줬지만 그만큼 투자자한테 실망도 많이 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 업종의 모든 분들이 함께 노력을 해야 되고요. 쉽고 용이했던 자금 조달과 기업 공개는 이제 없습니다. 정말 목숨을 거는 그러한 전략과 각오로 임해야 될 것 같고요. 헬스케어 저는 잠시 또 지금 쉬어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적으로 업종 내에 순환 매매라든지 관심은 바뀌고 있지만 결국은 이제 신약이 결국 이 국내 K 헬스케어를 이끄는 것이고 지금은 좀 다소 안 좋지만 곧 회복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